충북도가 2024년을 AI 과학 영농 원년으로 선포하고 5대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AI와 로봇, 빅데이터를 농업에 접목해 충북 농업의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미조지폐를 사용해 거스름돈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형 지폐로 고령이나 바쁜 상인들을 노렸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연된 청주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8, 9월쯤 나올 것으로 보였던 설계도 상반기로 빨라지면서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인재들이 충북이 아닌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기업들은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도정 주요 현안에서 소외돼 왔던 농업 분야가 내년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을 AI 과학영농 원년으로 선포하고 5대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AI와 로봇, 빅데이터를 농업에 접목해 새로운 충북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제천시 천남동에 조성 중인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항공 촬영 영상입니다. 현재 공정률 70%로 기능성 작물 재배단지와 복합 수경 재배단지, 다단형 재배단지 등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작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에서는 예비 농업인들이 최대 6년까지 영농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괴산 불정면 노지콩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포함해 도내 19곳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와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AI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입니다. 3세대는 그야말로 로봇, 그 보면은 우리가 농업의 최정점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이제 정한 거고요. 서울대가 개발 중인 AI 운반 로봇을 스마트팜 농가에 보급하고 기존 생산 위주의 1차 농업에 관광과 숙박, 체험을 융합한 농업 모델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관행농업 중심인 현 농업 기술을 AI와 스마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곤충 자원화와 대체육 개발 등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센터도 구축합니다. 또 2025년에 충북 도립대에 스마트팜학과를 개설해 농업 교육을 강화하고 충북의 우수한 스마트팜 농업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1월에 이번에 제시한 5대 추진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전략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AI 과학영농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2023년 충북 10대 시민운동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활동이 추천인단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제고 정상 개교를 위한 도민행동과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반대운동,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보호운동도 10대 시민운동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대학 졸업자 10명 중 6명만이 좁은 취업문을 뚫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에 많은 지역 인재들이 충북이 아닌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기업들은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의 심층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 취창업 지원센터입니다. 올해 4학년 재학생 1,400여 명의 상담 건수만 2,000여 건에 가까울 정도로 취업 관문 통과는 어렵기만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그런 직장을 선호하고요. 또 직장 내 그 조직 문화가 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직장을 좀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대학생의 취업과 기업의 고용을 동시에 돕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도내 17개 대학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한 충북 지역 대학생 구직 성향과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북 지역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중 7명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했고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졸업 예정자는 3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받고 싶은 월 급여는 전공 계열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거주자 64.5%와 충북 외 거주자 90.1%는 수도권 등 타 지역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고가 충북이 아니어서가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더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를 비롯해 충북의 인프라 부족과 기업 정보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또 조직 분위기가 직장 선택 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실시된 건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 간 취업, 고용, 요구 불일치를 해소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기업에서는 인재 채용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대학생에 이어 도내 25개 직업계 고등학교들의 구직 성향과 기업 인식 조사 결과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별로 정교하지 않은 위패였는데 나이가 많거나 손님 상대로 바쁜 상인들을 노렸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전통시장을 기웃거리다 노점상에 다가가 물건을 사고는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로 2,000원짜리 청국장을 산 뒤 거스름돈 48,000원을 챙겨 달아나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받았던 79살의 할머니는 남성이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수상해 그제서야 지폐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돈 5만 원짜리를 접어서 주대. 그래서 5만 원짜리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저기요, 아이고 가짜 돈이네. 그러니까 그답 도망갔어. 이 남성은 다른 상점에서도 위조 지폐 5만 원권으로 3,000원어치 나무를 사고 거스름돈 4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 원을 덜 줬다고 우겨 총 5만 7천 원을 갖고 사라졌습니다. 딴 손님 있는데 4만 7천원을 내가 거실로 줬어. 나보고 만 원을 덜 거실로 줬대. 손님이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만 원을 더 줬어. 이달 초 청주의 가장 큰 전통시장에서 고령이거나 바쁜 상인 4명을 상대로 이 남성은 위조 지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범인을 쫓았고 사건 발생 2주 만에 대전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38살인 피의자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자택에서는 5만 원권 위조 지폐 3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술한 모형 위패였습니다. 위패인지 여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령의 그 상인들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30회 이상인 남성에 대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최근 들어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못마땅해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10년 가까이 추진 중인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 서원구청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서원보건소 이전 계획은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임기 초기에 마련됐습니다. 예산 확보도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시장을 지냈던 이범석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보건소가 지어진 줄 알았다고 언급할 정도로 일이 더딘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공공시설과가 주도해서 일 처리하고 관련부서가 다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부지 선정 과정부터 지하 주차장 조성 계획까지 사업이 지연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지만 이런 이 시장의 재촉 이후 서원보건소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위한 협의도 빨라졌고 교통 영향 평가까지 마무리된 것입니다.
서원보건소 건립 예산은 350억 원 가량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과 조달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인데 이 절차도 내년 2월 안에 접수를 끝낼 계획입니다. 당초 내년 8, 9월쯤 나올 것으로 보였던 설계도 상반기로 빨라지면서 7월 착공을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시장이 콕 집어 문제를 지적하자 공기가 6개월가량 앞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접수를 빨리 하면은 그만큼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4월 달에 접수하게 돼 있었던 거를 저희들이 2월 달에 접수해서 설계 기간을 많이 단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 퇴근할 정도로 하세월이었던 서원보건소 건립 사례를 계기로 시민들은 청주시가 주요 업무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충북 세종권역의 유일한 네이버 카카오 뉴스 컨텐츠 제휴사인 CJB는 우리 지역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학가 주변 원룸 임대료가 폭등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나 주차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 주변 원룸촌입니다. 원룸의 1년치 임대료, 즉 연세가 지난해 평균 350만 원에서 올해 370만 원으로 올라 1년 만에 약 5.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에서 30만 원을 더 올린다는 소식에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원룸값에 비해서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다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손잡고 올려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크고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어도 마련된 자리가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불만은 연세 폭등과 함께 추가로 받는 관리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 월세 인상 폭 5% 상한제와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거래 내역 신고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와 주차비 등으로 명목을 바꾸어 임대료를 올리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매년 상승하는 연세와 함께 관리비 추가 부과로 인해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리비도 받고 방학 때 또 살려면은 별도로 10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 해가지고 금전적인 부담도 많이 되고. 대학생 입장으로 20만 원이 작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내고 하면은 320인데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아는 친구는 막 400만 원 넘는 것이 있거든요, 대학로에서. 이에 대학가 인근 원룸 자취생들은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세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가에는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적은 데다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외식비와 난방비,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도 크게 오르면서 대학가 자취생들의 부담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자단 신규리입니다. 한파가 물러난 후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도내 중부와 북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나쁨 상태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충북은 미세먼지가 심해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충북 지역 소비 심리가 석 달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12월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5로 전월 대비 2.4포인트 상승하며 2달 연속 비관적이던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충북본부는 현재 생활형편 지수를 제외하고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등의 4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우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내년 22대 총선 충주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국민의 피땀으로 얻어낸 민주화와 산업화를 잠식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직원 오케스트라가 오늘 진천여중에서 올해 데뷔를 장식하는 마지막 공감 동행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문을 연 연주회는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영화 음악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곡들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교직원 오케스트라는 5월 제천을 시작으로 6월에 단양, 8월엔 충주, 이번에 진천까지 모두 4차례 공연을 가졌습니다. 청주시가 갑진년 새해 해맞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주요 해맞이 장소인 상단산성, 정북동 토성, 문희문화재단지, 우암산 등 15곳에 공무원을 포함해 3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합니다. 또 보행로와 등산로, 경사로 결빙 구간에 제설제와 모래를 살포하는 등 사전 조치도 진행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장현봉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난 여름 수해복구에 헌신한 적십자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올해 청주시는 누적 기탁액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대장 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충주시가 2023년 충청북도 투자유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충주시가 올해 26개 기업, 1조 5천억 원 투자유치, 2,247명의 고용효과 등으로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시군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동충주 산단 신공장 유치, 코스모 신소재 양극화물질 생산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청주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이 이범석 시장의 지적 이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건 잘된 일이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야만 일이 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먼저 움직이는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